안녕하세요. 맑은수 내과입니다.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가려움증입니다. 밤에 더 심해지기도 하고 긁다 보면 상처가 생기기도 해서 정말 많이들 괴로워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약이 없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가려움증 치료의 시작은 약이 아니라 보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보습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건조해진 피부는 작은 자극에도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증 치료를 할 때 있어서 첫걸음은 손상된 피부 장벽을 다시 안정시키는 게 이제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습을 제대로 하기만 해도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습 치료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샤워 습관을 첫 번째로는 좀 돌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샤워를 하실 때는 물 온도를 너무 뜨겁지 않게 약간은 좀 미지근한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어르신분들은 이제 뜨겁지 않으면 시원하지 않다, 제대로 안 씻었다 이런 느낌 때문에 막 뜨겁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샤워를 하시는 것보다도 가볍게 씻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때를 미는 행동들, 이런 것들도 피부의 장벽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샤워가 끝난 후에는 수건으로 막 물기를 세게 닦기보다는 톡톡톡 두드리듯이 그냥 가볍게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가능하면 3분 이내로 보습제를 시작해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습제는 하루에 2번 이상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런 제형들은 아무래도 좀 묽은 로션 제형보다는 조금 꾸덕꾸덕한 크림 타입이 조금 더 보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향이 강하거나 자극이 되는 제품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이제 순한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잘 지켜도 이제 가려움증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장드리는 기본적인 보습제 중에 하나의 제품은 세타필 같은 크림들입니다. 자극이 적고 아무래도 전신 사용에 이제 무리가 없고요. 비교적으로 이제 부담 없이 꾸준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크림은 샤워 후에 전신에 이제 충분하게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발라주시면 좋은데요. 피부가 이제 전체적으로 얇게 펴바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촉촉한 느낌으로 충분하게 넉넉하게 발라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한 제품을 찾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꾸준히 바를 수 있고 순한 제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보습제들은 좀 순한 제품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기본적인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했는데도 가려움증이 지속이 된다거나 피부가 자꾸 거칠어지고 긁어서 상처가 생길 정도다, 그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한 단계 더 윗단계 제품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사용을 하시는 것들이 이러한 MD 보습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토베리어 같은 크림들이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시중에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품들은 피부의 장벽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피부 위에 이제 보호막을 형성해서 자극을 덜 받도록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사용을 하실 때는 일단은 전신에 이런 세타필 같은 기본적인 보습제를 좀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가려움증이 심하거나 상처가 좀 심한 부위에는 이러한 것들을 같이 덧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낮에는 이런 제품을 사용해 주시고 밤에는 이런 MD형 보습제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부가 거칠고 이제 각질이 좀 심하신 분들은 이러한 각질을 좀 정리해주는 유리아 성분이 들어가 있는 크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피부 각질이 심하신 경우에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세린 바르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바세린은 기본적으로 보습제라기보다는 이미 바른 보습제가 날아가지 않도록 좀 덮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본적인 보습제를 사용하시고 필요한 부위에 이런 MD형 보습제를 추가적으로 바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가려우신 경우에는 바세린을 좀 얇게 덮어주듯이 발라주시면 보습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세린은 두껍게 올리기보다는 살짝 코팅해준다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보습제를 충분하게 사용을 했는데도 가려움증이 계속된다면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 같이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이제 인수치가 높지 않은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인수치가 많이 올라간다면 인결합제 같은 약물 치료도 시작해야 되고 식이 조절도 좀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또한 이제 투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투석 효율이 안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려움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투석 필터를 조정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필터로 조정을 해주면 가려움증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석 환자에게 있어서 가려움증 치료는 일단은 첫 번째는 무조건 보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보습제를 꾸준하게 좀 사용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은 MD용 보습제를 추가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습이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바세린을 추가적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인수치가 높지 않은지, 약물 같은 걸 써야 되지 않을지, 투석 효율이나 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선생님과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투석 환자의 절반 이상이 가려움증을 경험을 하고요. 3분 중에 1분 정도는 정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가려움증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려움증은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증상이 아니고 제대로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전보다 충분히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일단 샤워 후에 보습제를 좀 발라보시고 하루에 2번 정도 꾸준하게 지속을 하시면은 전보다는 훨씬 나은 투석 치료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